보면 이제 SNS 마케팅 이게 지금 잘하는 방법 보면 이게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배우고 싶어서 전화를 저한테 주세요. 네. 전화를 줄 때 물어보세요. 알고리즘 알려주나요? 알고리즘. 로직은 뭐예요? 검색 잘 되는 방법만 딱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은요, 꾸준히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대답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근데 그분은 꾸준히 아니고 건너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건너뛰면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물에 빠져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한 방에 어떻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방에 잘하는 방법을 알면 네. 남들도 다 그렇게 해. 그게 말이 돼. 그렇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면 그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가빈쌤도 그냥 꾸준히 일상생활에 웬만한 걸 다 그냥 기록을 하세요? 네. 뭐 주로 뭐 그래도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 기록하는 것 대부분 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블로그 들어서 해가지고. 그저께 제가 네. 고성에 갔다 왔어요. 고성, 네. 강원도 고성. 네. 네. 경상도 고성 아니고 네. 강원도 고성을 4시간을 달려서 운전을 합니다. 네. 3시간을 강의를 하고 4시간을 달려서 집에 왔어요. 그럼 그 오는 사이에 이제 후기들이 막 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강사님 오늘 열강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사진에 글씨 잘 쓰고 있어요. 제 맨날 연습할게요. 뭐 이렇게 와요. 네. 그리고 사진 찍은 것도 막 오고. 그러면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자면 그게 끝이겠죠. 네. 근데 잠자기 전에 그걸 꼭 정리를 하죠. 블로그로. 뭐 단톡방에다가 다 제 올려놔요. 블로그에.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그러면 블로그는 검색되니까. 그렇죠. 오픈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밴드 같은 경우, 카페 같은 경우 폐쇄형이지만 블로그는 거의 오픈형이라서 제가 검색을 해서 남들이 저를 발견하게끔 늘 기록을 하는데 오늘 갔다 와서 사진, 강의한 사진부터 시작해서 강의 끝나고 오면 제가 힘들죠.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가 찍어주는 게 아니고 혼자 다 찍어요? 예. 와. 근데 몇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몇 번 매니저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수사색, 수화색? 근데 못 따라가거든요. 그쵸. 가빈쌤을 열정을 못 따라가요. 그분들이 운전해주고 막 사진을 찍어줬는데 본인이 와서 못 쓰고 지치는 거예요. 왜요? 글을 쓰고 자야 되는데 못 쓰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된 사람과 그렇죠. 습관이 안 된 사람이 다른 거죠. 맞아. 그래서 가장 SNS를 잘하는 방법은 매일 하는 거다. 꾸준히 하는 거다. 매일 한다. 예. 일기 쓰듯이. 일기 쓰듯이. 그래서 썼는데 그 다음 며칠 있다 또 전화 오는 중. 그거 보고 다른 데서 또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못한다. 그렇죠. 꾸준히 해야 잘할 수 있다.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람들은 무슨 비법을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비법은 따로 없더라. 예. 그럼 두 번째는 사람을 파악해야 돼요. 첫 번째는 꾸준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파악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을 잘 파악해야 남편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월급이. 싸우면 안 돼.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인정을 하면 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뭔지 그럼 이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놓고 먹어! 이러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광고 공부를 조금 하면 더 재밌어요. 광고는 한 계절을 앞서가요. 그렇죠. 한 계절을 앞서가서 사람들은 올여름에 뭘 입고 다닐까? 무슨 색을 좋아할까? 이걸 미리 연구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사람들을 연구하면 성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부동산으로 임대로 이런 블로그에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은 검색을 할 때 뭐라고 검색하지? 집 얻을 때? 그렇죠. 사람들은 한 달 살기 하고 싶으면 뭘 검색하지? 그렇죠. 이거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생각해야 내가 발견을 해요. 저 사람이 원하는 키워드. 저 사람이 뭐라고 검색할지, 저 사람이 뭐라고 검색할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원룸을 하나 얻고 싶어. 집을 하나 얻고 싶어. 방을 얻고 싶어. 집, 방, 원룸 다 다른다는 그런데 제가 학교 앞이라고 했지만 이분 생각은 학교 근처, 학교 근방, 학교 부근, 학교 인근, 학교 옆. 이 키워드가 다 달라요. 그렇죠. 이 키워드를 만들어내셔서 나만의 키워드 노트를 하나 만드시면 정말 SNS 마케팅의 성공입니다.
이건 100만 원짜리 강의. 진짜. 네, 다 타인을, 네, 타인을 네, 파악하는 게 네, 가장 네. 내가 타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세 번째는 네. 친구를 많이 가지셔야 돼요. 친구. 예, 아까 제가 네. 직접 수입, 간접 수입, 뭐 광고 수입 얘기했지만 이 직접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네. 팔로우가 많아야 돈이 따르죠. 그렇죠. 구독자가 많든 시청 시간이 많든 이웃이 많든 조회수가 많든 어쨌든 사람이 많아야 제가 조회수가 하루에 100명이에요. 사장님 저 밥 공짜로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100명밖에 안 보는데 그렇죠. 내가 뭘 너한테 공짜로 주냐? 네. 근데 제가 조회수가 많이야. 네. 근데 전 말도 안 해도 이분이 먼저 알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남들이 나를 봐주는 거지. 내가 찾아가서 저 이런 사람이에요. 네. 뭐 어떻게 해주세요. 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원고료 20만 원 챙겨드릴 테니 저희 집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식사권 지금 되게 많은데 못 가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주말에 이렇게 딱 가족끼리 가서 먹죠. 그렇죠. 근데 먹는데 부담이에요. 사실은 공짜로 와 먹어줘. 왜 저번에 올려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가면 또 글을 써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라는 생각이 또 있어요. 그렇듯이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업이라는 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1등한 사람보다 친구가 많은 적당히 공부하고 친구 많이 몰고 다니던 사람이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문득 든 생각인데 지금 이 거리에 나가 보면 소상공인하고 식당이랑 엄청 많잖아요. 필요하죠. 이분들은 전부 다 마케팅이 필요할 테고 그분들도 다 이제 전문가를 찾으실 건데 그쵸. 내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제 먼저 이렇게 다가가면 그쵸. 그분들이 안 할 이유가 없겠다. 그렇죠. 야,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직접 본인들이 조금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공부를 조금 하면 체험단 비용이든 식비든 전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모르니까 그냥 막 주는 거야, 달려는 대로. 그래서 자기가 하루 이틀만 배우거나 이렇게 수업을 한 번만 들어보시면 그런데 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오후에 자기가 문 닫으면 손님 올까봐 문을 못 닫아요. 그러면 손님이 올 것 같죠? 안 옵니다. 그냥 닫을 때 닫으시고 또 열 때 여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한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자기 개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개발되고 나면 자기가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의뢰 요청을 해야 되는지 눈이 이제 생겨요. 눈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너무 그 매장 안에서만 자기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나. 조금 더 눈을 높여서 다른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그 리더십을 잘하는 노하우. 이건 뭐예요? 저는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리더십은 참 없는 편이에요. 없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운영한 휴포럼이라고 있죠. 맞아요. 거기서 이렇게 또 뭔가 사람들을 많이 좀 리드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거는 여기 뭐 인정하는데. 휴포럼은 또 뭐 하는 거예요? 휴포럼 소개해드릴게요. 리더 중에 고수, 중수, 하수가 있대요. 근데 고수는 믿고 맡기고 그냥 맡기는 게 고수래요. 근데 저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못 맡기니까 제가 하잖아요. 저는 리더가 아니고 하수인 거죠, 하수. 그냥 하수 리더밖에 안 되더라고요. 휴포럼이라고 저는 가빈 휴 연구소를 만들고 휴포럼, 걷기 휴, 휴날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째 되었는데요. 10년. 그런데 처음에 제가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죠.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데 집은 경기도 안성이고 그때 당시 시작할 때는 경기도 평택이었어요. 평택에서 퇴근하면서 2시간을 버스 타고 김밥 먹고 2시간 서울에서 강의를 듣고 2시간 또 내려가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면 10시, 11시. 이거를 하는데 좋은 강의를 저만 듣고 다니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좋은 강의를 왜 나만 듣고 다니지? 이 좋은 강사님을 섭외를 해서 내 사무실에서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휴포럼이? 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좋은 강사님 내가 모셨으니, 그리고 훌륭한 강사님들은 꼭 강의만 끝나면 바빠서 그냥 가시잖아요. 근데 수강생들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듣고, 강의를 듣고,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라든가, 선생님 그때 그거는 그렇게 말하시면 좀 마음이 아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궁금했던 거 그동안, 이렇게 막 경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경매도 마찬가지로 이제 헤어지고 나서 막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토킹? 테이블 강좌?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싶어서 휴포럼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제가 배우러 다녔던 그 인맥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4개월치 강사님이 다 섭외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의자도 없었어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 포장마차 의자 막 놓고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기부 강사에 무료 참관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0년을 달렸는데, 지금은 서울로 옮겼고, 평택에 이제 사무실을 없애면서 서울로 옮겼고, 서울에서 대여를 해야 되니, 대여료가 이제 교육장 대여료가 나가다 보니 회비 10,000원을 받습니다. 그 10,000원에 매번 다양한 강사님들이 나오세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강사님들과 변리 공부도 하고, 미술품 공부도 하고, 뭐 세금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매 중에 그 땅 없는 맹지 있죠. 맹지 사서 맹지를 길을 내는 법부터 시작해서 공인중개사도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매번 한 달에 2번 휴포럼을 진행하고 있고, 이 휴포럼 멤버들이 한 번 오면 2번 오고 친구랑 같이 오고 이렇게 듣다가 이제 회원 클럽처럼 해서, 물론 돈은 없습니다. 다 n분의 1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 가자 이러면 여행 가는 거예요. 걸으러 가자 걸으러 가고. 이거를 10년을 운영하면서 누구에겐가 제가 직책을 부여한다면 너 총무니까 맨날 나와, 네가 돈 받고 네가 계산해줘, 내가 진행할게 라고 하면 이분한테 구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옳은 리더인지 그른 리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분한테 직책을 주는 순간 이분을 다른 일을 못하게 묶어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이분을 묶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직책이라는 거 없고요. 제가 그냥 일찍 가서 다들 오시면 그냥 10,000원의 접수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사 섭외부터 홍보까지 다 제가 하고 있고, 또 강사님이 강의 끝나면 블로그 포스팅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에까지 다 올려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강사님들이 기부강의 왔다가 저 덕분에 저 때문에 강의 의뢰받아가지고 강의 들어왔다고, 좋아서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로 인사해 줄 때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 왜 무료로 하세요? 왜 10,000원밖에 안 받으세요? 더 좋은 강사를 모시고 돈을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뭐 먹고 사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저 걱정해 주시는 분. 선생님 뭐 먹고 사세요? 선생님 직업은 뭐예요?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분들한테. 저는 좋아서 하는 일이라 오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돈을 붙이면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스트레스가 돼요. 어떤 강사를 섭외하지? 누구를 모아야 되지? 회비는 얼마를 해야 되지? 교육장은 이거보다 더 멋있는 데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그때 되면 일이 되고, 일이 안 풀리면 누가 아프냐면 제가 아파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하면 하고, 오시면 오고,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어느 날은 5명 온 적도 있고요. 2명 온 적도 있긴 해요. 그렇게 10년을 꾸려서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반사해서 쳐내느냐에 그 오래된 경륜인 것 같아요. 굳이 그걸 받아가지고 아프고 힘들면 결국 자신의 건강만 해치고, 건강을 해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나 하나 없어지면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막 바뀔 것 같죠. 막 불만 불평인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뭐 정치, 경제, 사실은 이런 정치, 경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불평불만보다는 모든 것에 감사하면 좋을 것 같고 불평불만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네네. 내가 불평하고 불만해서 세상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저 맨날 불평할 거야.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네. 내일 무슨 일이 있다고 오늘 밤에 걱정이 돼갖고 내일 어떻게 하지 그런다고 내일이 변하지 않아요. 내일 그렇죠. 올리는 다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잘 때 일찍 자고 일어나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달라지고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변하길 바라는데 그렇죠.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내 시점과 관점이 다 바뀌니까 예, 생각하는 것도 이미 바뀌고 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오늘 왔는데 네. 우리 선생님께서 비타 500부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고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광고 아닙니다. 못 받았어요. 500원 못 받았어요. 네. 예, 이런 것도 준비해 네. 주시고 딱 오시니까 커피도 타주시고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런 하나하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꾸준히 뭔가 나한테 잘해줄 때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죠. 거지가 나한테 항상 매일 지나가면서 이렇게 1,000원씩 주고 어느 날 또 돈이 많으니까 10,000원씩 주는데요. 네. 근데 지나가시던 분이 계속 주니까 이 거지가 그 돈으로 저기 밥도 먹고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이랬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매일 이렇게 기부하던 분도 사실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못 줄 때도 네. 있죠. 못 주고 가니까 내 돈 내놓으라고. 어머머. 매일 주던 돈을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내 돈 내놔. 나 밥 먹어야 돼.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시군요.